콘따구리. 오늘은 콘크리트 적산 온도, 성속도라고 그러죠. 적산 온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maturity라고 얘기합니다. 적산 온도 뭡니까? 온도를 계산해서 쌓았다. 예전에 미분적분 배우셨잖아요. 적분할 때 쌓을 적자죠. 그러니까 온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물론 온도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 안에 열전대, 서머커프를 심어가지고 측정하는 법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렇게 해서 온도를 우리가 쌓은 값을 안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어디다 쓰는 겁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제 요게 지금 적산 온도의 함수입니다. 콘크리트 강도 증진에 있어서 양생 온도하고 양생 기간하고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라고 해가지고 함수식을 만든 거죠. 그러면 적산 온도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의로서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타설한 콘크리트가 양생하는 데 필요한 열량을 나타내는 온도 수치로서 양생 기간 동안, 재령 기간이죠. 또 일평균 양생 온도를 적산한 수치다. 물론 이제 일평균 온도를 누적하다고 하면 전체적인 양생 기간 동안에 대해서 누적된 적산 온도 값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설명이 좀 잘 안 되신다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조물의 온도 이력입니다. 처음에 이제 타설하면 수화 반응을 하면서 온도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적분된 이 값을 더해서 M1을 구하고요. 또 공시체 같은 경우에 표준 양생을 하죠. 20도씨로 이제 표준 양생 온도 일정 콘스탄트 시켜가지고 한다고 하면 적분된 값, 이 이제 빗근친 값 자체가 M2입니다. 그러면 이 M2의 면적하고 M1의 면적이 같다. 그게 이제 적산 온도 M 값이 같다는 얘기인데요. 여기다가 그래프에다 올려보겠습니다. 적산 온도, 재령에 따라 가지고 적산 온도 이 면적이 같다고 하면 이 면적이 M1이고 또 M2 면적이랑 동일하죠. 그럴 때 압축 강도 값이 같다는 겁니다. 결국 M1 값일 때하고 M2일 때와 값이 같다. 결국 적산 온도가 같으면 압축 강도가 같다. 그런 뜻이 될 텐데요. 어디다 활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제를 갖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 양생을 해서 20도씨로 28일을 양생했을 때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C여타가 평균 양생 온도죠. 20도. A 값은 일반적으로 정수 10을 씁니다. 그리고 델타 T는 재령 기간인데 28일을 했죠. 그래 계산해보면 840도DD가 나옵니다. 적산 온도가 840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도씨로 안 하고 열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열풍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열원을 가지고 온도를 높였다라고 하면 만약에 30도로 가열 양생되었다 라고 볼 때는 21일만 양생해도, 28일보다 일주일이 적죠. 21일만 양생해도 이 식에다가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840도대입니다. 그러니까 20도씨로 28일 양생하나 30도씨로 21일 양생하나 압축 강도가 같다. 그러면 일주일이 줄은 30도씨로 해가지고 양생할 사람들이 있겠죠.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물론 20도씨를 30도씨로 하는 경우에는 열풍기를 땡다든지 천막을 한다든지 해서 실행 단가가 높아지겠지만 재령일은 짧아지니까 또 그거는 경제성은 따져봐야 되는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적산 온도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쉽게 양생 온도가 달라진다 손 치더라도 그 적산 온도, 이 M값이 적산 온도가 같으면 그거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는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산 온도를 그럼 과연 어디에 적용하느냐? 적산 온도만 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적산 온도를 구한 뒤에 압축 강도와 실험을 거치는 압축 강도화 해가지고 상관도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적산 온도가 얼마면 강도가 얼마다.
이 배합에 대해서 그런 상관도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적산 온도만 구하면 압축 강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 강도가 알면 그에 따른 양생 기간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죠. 어디서 그런 양생 기간에 따라 결정을 하느냐 그러면 겨울철 콘크리트 구조물 하다 보면 초기 동해가 입지 않도록 우리가 오메가 파스칼 될 때까지 초기 양생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오메가 파스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온도 센시만 해가지고 압축 강도를 알으니까 그걸로 우리가 양생 기간을 결정하고 초기 동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거푸집 벽체일 때 오메가 파스칼, 휜부재일 때 슬라브 같은 거에는 예전엔 뭐 설계 기준 강도의 3분의 2, 14메가파스칼 이상 그랬지만 지금은 시방서에서 설계 기준 강도 이상으로 휜부재 같은 경우에 바뀌었죠. 또 그런 거푸집의 탄력 시기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에 쓰이고요. 깽풍 같은 경우에 슬라이딩 폼 같은 경우에 이 상승 시기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천히 올려서 이 연속된 콘크리트가 자립형이 가능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강도를 알고 그 강도에 의한 거푸집 상승 시기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적산 온도를 아무 때나 사용하느냐? 또 그렇지만 않습니다. 유효한 범위가 있죠. 상온 상승 시에 양생 온도는 35도 이하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혹시 이제 발열이나 증기 양생 시는 콘크리트 최대 상승 온도를 70도씨 이하일 때 유효 범위로 삼고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되겠죠? 이런 적산 온도 사용 시 주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설명이 한 3가지 반드시 주의할 정도가 이 3가지 정도인데 우선 가열 양생 시에 온도 확인합니다. 이 부분에 유효 범위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초기 양생 온도를 기록해서 양생 온도를 산출해야 되죠. 적산 온도 산출 함수에서 알 수 있겠죠. 또 적산 온도하고 압축 강도하고 상관도를 알 수 있도록 강도 시험을 미리 충분히 해놔야 됩니다. 또 주의점 중에 더 중요한 거 3가지. 온도 변화가 심할 때는 적산 온도 값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적용이 곤란하고요. 또 매스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 온도가 무척 상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곤란합니다. 또한 배합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 콘크리트 배합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는 건데 당연히 배합 달라질 경우에는 기존 압축 강도와 상관도를 만들어낸 그 시험값 적용을 할 수가 없겠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응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함수를 자세히 보시죠. 요게 지금 그 정수 1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어트 값이 마이너스 10, 즉 평균 양생 온도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뭡니까? 외기 온도가 영하 10도다. 그러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0이죠. 그러니까 이 0에다가 어떤 재련기간 하루 이틀 28일 1년을 해도 적산 온도는 누적되지 않는 거죠. 적산 온도가 누적되지 않으면 결국은 압축 강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생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가 되도록 한다고 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재령일에 따라 가지고 압축 강도가 이렇게 상승이 될 텐데요. 만약에 이 시점에서 천막이 벗어지고 외기 온도가 영하 10도, 15도 이렇게 영하 10도보다 더 추웠다 라고 한다면 강도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강도 증진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도 알고 있었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